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9번 문제인데요. 142페이지 문제집 142페이지 79번 문제는 이제 기타 지방세 관한 내용이라 먼저 이것도 한번 우리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기타 지방세가 여러분 보세요.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가 처음으로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지역자원 시설세에서 또 31회 시험 때 딱 한 번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뭐 32회 시험에서 기타 지방세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몇몇 특징들을 한번 봐놓으면 우리가 혹시 이제 조세 충론 문제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예요. 어떤 세금이냐? 지역자원 시설세는 부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이건 줄긋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보호, 보전, 환경보호 개선, 안전, 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예요. 어떤 목적으로 부과하냐고요? 금방 봤던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목적세라는 거. 교교농, 찌찌에서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주체는 특광도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특광도. 자, 이거요. 과세주체는. 그 다음에 세율은 비누, 비례세, 누진세 둘 다 적용되는데 세율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재산세, 고지세, 병기 고지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중에서도 소방분이 재산세하고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보통 징수할 때 납기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세, 납기 같을 때 병기 고지할 수 있고요.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얘도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납부 보통징수. 이게 무슨 얘기냐?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부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요. 재산세 친구 소방부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히 소방부는 보통징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참고적으로 봅니다. 발전용수나 지하수, 지하자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항만에서 컨테이너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나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에 대한 것은 소방분은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이나 또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직 관할하는 지자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합니다. 내 배에 불 났을 때 불 끌어주러 와줄 소방선도 없으면서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건축물과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소방부는 이런 것들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소방부는 건축물과 선박의 소유자가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비중과 세율도 외울 필요 없어요. 참고적으로 보는, 다만 이 중과세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물론 이제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표준세율의 2배로 중과세라는데 고층이어도 주거용은 어떻게 한다? 중과세 제외합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 중과세 제외입니다. 단 이런 화재형 건축물 4층 이상 10층 이하 표준세율의 2배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것이 대형 화재형 건축물인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역시 제외하고 이 대형 화재형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이런 정도 알아둡니다.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2배고 11층 이상은 표준세율이 몇 배고? 3배고요. 이 정도 알아둡니다. 주거용은 고층이어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요,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지방세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거.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분 부가징수. 자, 소방분은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건축물을 보유할 때,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이 있고 납세무 성립 시기도 과세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품 성립하죠. 납기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는데 납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물납, 분할납뿐만 재산세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다 재산세 친구니까 소방부는 재산세 따라다닙니다.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소방부는요 이렇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이지 주의할 것은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이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떤 목적으로 부과하느냐?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의 어떤 특징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뉘집 자식이냐?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지방교육세를 보면 뉘집 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농어촌 특별세 보면 뉘집 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과세주체는 특광도고 그다음에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 자, 여러분 부가세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얘기했어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부가세는 징수가 본세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뭐라고요? 보통징수고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다릅니다.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납세무자가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낼 때, 재진이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은 우리 부가세에서 배운 거 그거예요. 자,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납부할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액이 몇 프로?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역시 지방교육세도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산세. 자, 요거 좀 가산세를 주의하셔야죠.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것을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얘도 같이 신고납부하는데 그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합니다. 사람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안 하면서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할 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본세에서 이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까지 부과하면 좀 그렇다 해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합니다. 납부전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교육세만 그런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도 그래요. 하여튼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조세 총론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세 받고 이제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독립세라는 거, 독립세. 부가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였다가 몇 년 전에 독립세로 전환됐죠.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본세에 몇 프로를 부과된다 이렇게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주체.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장당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자,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게 개인지방소득세고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게 법인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만 시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개인지방소득세.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따라가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원칙 신고납부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낼 때 지방소득세 같이 내고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 되면 그대로 지방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요? 당연히 뭐도요? 지방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 납부할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이 적용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요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계산이에요.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만 원. 자동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세액을 한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배웠어요.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보시면 이 신고납부, 요게 이제 올해 개정세법이라 잘 보세요. 고유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확정신고할 때 여태까지는 똑같았어요. 그 신고기한이. 그런데 자, 이제 지금 달라진 게 해당 신고기한에 몇 개월이요?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4월 10일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에요. 양도일이에요. 그러면 자,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그래서 6월 30일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그럼 여태까지는 지방소득세 똑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달라진 것이 여기다가요 2개월을 더 줘요. 2개월을. 그래가지고 지방소득세는 그래서 8월 31일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이나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 준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더 주의하시면 됩니다. 2개월 더 준다는 거.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바꾸면 뭐 뻔하지 뭐 양도소득 고유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2개월을 더 줍니다. 그 다음에 이의 경우에 고유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 외의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득세를 여러분요 계산을 했어요. 그럼 납세무자는 이제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주소지 지자체 관할 지자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따로 지방소득세. 그런데 꼭 그 관할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요 신고 효력이 영향이 없습니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 자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지방소득세는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신설 규정이니까 한번 눈여겨봐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79번 문제부터 기타 지방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 142페이지 79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고유자의 국내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해당한다. 27회 때 문제 수정한 건데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우리 양도소득은 분류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배운 양도소득세 지식으로 소득세식으로 문제 대부분 풀면 돼요. 몇몇 특징 빼놓고는. 그래서 양도소득은 분류하셔야하니까 똑같아요. 얘도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똑같습니다. 퇴직소득이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따로 구분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요.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지방소득세, 특이하게도 지자체장이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지방소득세에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은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그래서 미만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답은 쉬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준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4번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합니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70을 적용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에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소득세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우리 조합원 입주권,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세율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그러니까 70%니까 얘는 몇 프로가 돼야 돼? 7%. 지방소득세는 7%니까 1,000분의 70, 100분율 하면 즉 7%죠? 맞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80번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기타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질문 보니까요.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표준이 되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 나는 거냐면 소득세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때 얘도 납세무 성립합니다.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목적세며 병기세에 해당한다. 그래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 고지세에 나란히 병기고지되어지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소방분이 그런 거지. 소방분이 그런 거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재산세 친구로서 재산세하고 납기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는 거지.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이 아닙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자산으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때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70을 적용한다. 7%. 즉, 그렇죠, 여러분들? 얘네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70%니까. 70%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소득세 7%. 개인분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개인분 주민세 8월 달에. 여러분 이제 8월 달에 주민세 납세고지서 날라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주소를 둔 자한테 그 세대주한테 부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올 거고요. 개인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뭐가 날라와요? 개인분 주민세 내라고 납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보통 징수입니다. 멋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냥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은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지하수를 채수해서 온천수로 이용하거나 음용수로 이용하거나 지하 자원을 광물을 채광하거나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화재이용 건축물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건축물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거, 화재이용 건축물에 대한 거, 이건 뭐예요? 소방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소방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보시니까 82번 문제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여러분 하여튼 이 소방분의 재산세 친구니까 얘는 그냥 웬만하면 물납 분할품 안 따라다니고 다 누구 따라다녀요? 재산세.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 적용되고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량세, 정액세 구조를 취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력 생산할 때 1kW 시당 얼마 뭐 이렇게 부과해요. 자, 그러니까 종량세죠. 양이고 종량세고 그다음에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여기 참고적으로 이런 거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그냥 알아둡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 자 소방선이 없는 지하철 제외하고 의 가액 또는 시가 순액을 과세표준에서 이렇게 세율 적용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 친구니까 웬만하면 다 재산세, 물납 분할품 안 따라다니고 다 재산세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이겁니다. 자,
기타. 그리고 특정 저항부는 신고납부고 소방부는 보통징수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3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작년에 딱 이렇게 처음으로 딱 한번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2021년 납세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목적을 부과한다는 거. 2번도 보시면요. 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이나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3번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하는 화지형 건축물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표준세율 몇 배로? 2배로. 자, 제가 사실은 세율 이런 것도 자세한 알 필요 없고 요것만 좀 혹시나 모르니까 알아두라고 했었는데 작년 시험 주면 나왔는데 4층 이상 10층 이하는 표준세율 2배 11층 이상은 몇 배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시한다. 그 정도는 알아두라고 했고요. 주거용은 제외합니다. 그죠? 고층 아파트여도. 주거용 아니라고 그랬고. 맞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소방분은 재산세 친구, 그래서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다 재산세 나와 있는 곳에 같이 누가 나와 있다?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눈치껏 딱 보면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당연히 예, 소방분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된다. 눈치를 채셔야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재산세 친구,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다 재산세에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5번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고 8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5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분할납품 및 물납 규정은 적용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품은 뭐만? 재산세만 적용됩니다. 재산세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됩니다. 그래서 뒤바꿔져 있죠, 여러분들? 뒤바꿔져 있습니다. 뒤바꿔져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는데 분할납부와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고요, 찌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 병기세에 해당하며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고요. 그렇죠? 지방세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특정 자원분과 시설부는 신고납부하고 소방부는 뭐하고? 보통징수하고.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눈을 지그시 감는 눈의 그 눈꺼풀에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길 바랍니다. 자, 만행으로 막 천천히 내려오고 막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는 아예 쭉 셔터 내려지죠? 정신 바짝 차리고 보겠습니다. 86번 문제. 지방교육세에 관한 건데 그냥 이것도 자 한번 보세요. 86번 문제. 4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86번 문제 4번 지문. 나머지는 뭐 부가세에 관한 거라 여기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4번 지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부과되는 세목이다는데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종부세는 종농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돼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부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재산세는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고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종농이 이것만 기억해도 맞출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하여튼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고요. 87번 문제도 뭐 여러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을 보시면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제 사업주로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7월 1일입니다. 항상 그러면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라는 얘기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는 거예요? 7월 1일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과세 기준일은 주로 재산 보유세에 있는 건데 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재산과 관계가 없는데 시군에 사업소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분 같으면 주소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건데 아니 근데 왜 재산이 없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데도 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느냐 이런 거라고 했죠. 사업소요. 1월 달에 사업을 개시했다가 5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5월 달에 사업 개시했다가 10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자, 주민등록 전입이요. 1월 달에 전입했다가 5월 달에 전출할 수 있잖아요. 5월 달에 전입했다가 10월 달에 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주민세를 부과할 것인지 자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눈치를 채셔야 되고 88번 문제도 자 보시면 아이고 답 벌써 눌러져 버렸네. 88번 문제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관한 거 이런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소방부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한다고 그랬고 이런 것들 쭉 보시되 3번 지문이요. 지방교육세는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할 때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부과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 세율은 각 과세순에 대해서 100분의 10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는 주로 재산세, 재진이, 등록에서 납부할세액 20% 주로 20%로 부과됩니다. 20%로. 주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취득세나 등록매세나 재산세,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 세율은 대개 20%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 재진이 이것만 기억해도 되죠? 그래서 20%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9번도 여러분이 부가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국세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국세 150페이지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펴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펴시고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자 목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5월 달부터 한 번도 못 쉬었죠. 거의 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냥 제가 강의하는 바람에 1월까지 포함해서 너무 힘들고 뭐 심신이 완전히 그냥 피폐해지고 자 그래가지고 코로나 확산 속에서 안 가려고 하다가 저 산속에 있는 리조트 하나 예약해가지고 거기에 워터파크도 안 가고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고 해수욕장 같은 데도 안 들리고 물 있는 사람 많은 데는 안 가고 주로 그 산속에서 산책하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로요. 그래서 뭐 산속에 주로 산속 산책하고 주로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알다시피 제가 철저하게 엄청 하는 거 알죠? 카드 같은 거 내밀었다가 받으면 바로 뭐 항균 티슈로 다 닦는 거 있죠, 여러분들? 다 닦고 항상 뭐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리조트에 들어갈 때 항균 티슈로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싹 다 닦고 원래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럼 깔끔 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별로 안 그래요, 원래서. 굉장히 막 책도 막 다 펼쳐놓고 뭐 하고 다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정리정돈 깔끔하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닦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코로나만 그렇게 해요, 코로나만. 그래서 이렇게 다 그래서 그냥 닦고 들어갈 때 리조트 들어간 문잡이부터 손잡이부터 항균 티슈 다 닦고 TV 리모컨 이런 거 다 닦고 다시 한번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식당도 그냥 사람 많은 데서는 안 가고 사람 많으면 무조건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요? 안 나와가지고 사람 없는 식당에서 조금 맛은 떨어지더라도 대충 거기서 먹고 그것도 구석자리 찾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엄청 철저히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뭐 요즘 같은 때. 그래가지고 어떡하네 주로 산속에 있다가 그래서 잘 쉬다가 왔습니다. 유일하게 사람 많은 곳은
물건 사느라고 시장 갔었는데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마스크는 안 벗었잖아요. 그냥 마스크를 안 벗었으니까 거기만 유일하게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잠깐 물건 살 때만 그랬고 나머지는 다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그냥 쉬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힐링이, 초록을 많이 보니까 좀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다시 막판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판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쉬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은 조금 훨씬 나아졌어요. 아, 진짜로 심신이 피폐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 전, 작년에 보았던 아니면 그 전에 보았던 그 여행 갔을 때 그 즐거웠던 그 풍경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좀만 더 여러분들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는 그 풍경을 떠올리면서 참으셔.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이제 백신도 맞고 막 좀 그럴 때니까 좀 그때, 자 진짜 뭐 해외는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 그때 마음껏 여러분들 여행도 하시면서 그때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못 보면 여행이 안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여튼 힘을 내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객관식 시험이고,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 아니고요, 절대평가죠. 또 그리고 상중하 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막판에는 여러분 막판 9, 10월 달에는 하여튼 공부하실 때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고 교수님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그냥 계속 뭐 해도 그냥 이 파트는 굉장히 난 뭐 안 되겠다, 그런 파트가 있으면 그냥 버릴 것은 버리면서 가시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또 자주 틀리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자꾸 착각해가지고 막 자꾸 틀리는 지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잘 적어놓았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눈에 자꾸 그냥 익혀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깊이 한 과목만 깊이 파거나 너무 한 부분만 너무 깊이 연구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무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주 포인트를 여러 번 보면서 눈에 익혀두시고, 자주 틀리는 것들 틈틈이 한 번씩 적어놨다고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60점이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60점은 여러분들이 그 100%를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은 난이도 높은 것까지 다 강의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실상 굉장히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막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은 되게 30% 정도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틀려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껴도 합격하는 데 저는 시장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성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취득세 세율이라든가 납기라든가 신고기한 이런 것들만 알고 있어도 거의 절반을 마치는데, 이런 것도 외우기 싫어가지고 뭐 외울 게 많아요 이러면서 안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과 시간과 그 다음에 이런 걸 투자하면서 외울 건 좀 그런 것들은 외워두고 그래야지. 그런 것도 안 외우고 어떻게 합격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시험을 어떻게 보고 그냥 점점 보고.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지문도 길어지고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고도를 이해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암기도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은 자꾸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각 세목별로 신고기한 납기, 지금 재산세 문제 보다시피 기출 문제 보면 계속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외우지 않고, 외운다기보다는 그런 것들 뭐 그냥 자꾸 보면 눈에 익어져서 이제 대충 돼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세율 같은 것도 여러분들 주요 세목들은 제가 암기 방법 알려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런 걸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그럼 합격하려고? 그럼 가만히 그냥 책 강의 한번 듣고서 그냥 합격하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험이면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시험이면.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옛날같이 하는 거 진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어려운 시험이고, 이 어려운 시험을 여러분들이 뭐 1년 만에 아니면 뭐 2년 만에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졌을 때 성취감도,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거고, 여러분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진짜 합격하면 자랑할 만해요. 아니 진짜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남한테도 그렇고. 이게 아직까지도 약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 책 보고 바로 그냥 질려버리죠. 민법 문제 수준이 옛날 90년대 중반에 사시문제 그런 문제 수준의 그 문제들도 막 보여요. 여러분들 그 문제 속에 보면 그런 거를 자꾸 고시공부한 애들이 그 하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단기에 법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한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만
그 난이도 상급의 문제를 버리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 그 60%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국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한 문제가 주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문제가 뭐 종부세가 가끔 조금 까다롭게 깊게 나올 때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주요 내용들 공부해 두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세법 같은 데서 종부세 기본적으로 공부해 놓으면 공부할 양도 많지 않고 한 문제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종부세는 등록면허세나 종부세 같은 거, 재산세 같은 것은 꼭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을 공부해 갖고 또 출제가 되고 그러냐 그러면 과세 대상이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을 부여할 때 종부세 부과가 되느냐. 시험에 예전에 한 3, 4년 계속 나온 적도 연달아 계속 나온 적도 있고 최근까지도 과세 대상 자주 나옵니다. 지문에. 납세의무자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고요. 아무나 납부한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 납세의무자 기준. 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계산. 올해 또 계속 개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납세 절차 단골로 종합문제 속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별한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종부세는 한 문제 출제할 때 골고루 뽑아서 오지선다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 자,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여러분. 항상 또 재산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해왔고, 자, 오늘도 문제집, 자, 보기 전에 제가 종부세에 관한 주요 내용들, 요약집 강의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개정 내용이 있는데 그 2021년 개정 내용, 중요한 개정 내용인데 우리 문제집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전체 쭉 훑어드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입니다. 자, 종부세 빠르게 한번 쭉 훑어드릴 테니까 공부했던 것들을 훑어드릴 테니까 또 처음 공부하는 분도 계실 건데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개정 내용들이 반영 안 되는 게 있어 특히 잘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어떤 걸 보일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먼저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근데 이 주택이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4% 과세했기 때문에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하고, 고급 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합니다. 고급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별장 제외, 고급주택 포함,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를 우리가 재산세에서 3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별도, 종합, 분리 대상으로. 그럴 때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토지가 나오면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나 문제 푸실 때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 유형, 재산세에서 배운 이 토지 유형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용 구분을 했더니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 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율 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같은 이런 것들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것들이잖아요.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그래서 낮은 세를 정하죠.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거예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등 엄청 많죠. 이런 것들 역시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했는데 얘네들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장은 어느 기업에서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는데 요만큼씩만 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여튼 결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토지용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또 종부세 대상이요. 아닌 것들 한번 또 봅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들.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가 아니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아닙니다. 건축물 무조건 아니라고 했어요. 선박항공기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별장 제외된다고 그랬고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그럼 종부세를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를 시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데, 특히 민특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이제 최근에는 종부세 혜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취득한 주택들은 종부세 요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근에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윈특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제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했을 때 혜택을 전혀 이제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 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요건을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출제하는 사람 자체가 이 임대주택에 관한 종부세 요 개정 내용들이 시기에 따라 다르고 이게 엄청 많이 자주 개정이 되는데 그것을 숙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낮고 본인 자체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법령을 참조해서 출제한다? 잘못 출제하면 오답 시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골치 아픈 것이죠. 너무 개정이 작고 그래서 골치 아픈 것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어떻게 골치 아프니까 출제 자세한 것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면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된다. 다만 최근에 취득한 주택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합산 배제 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주택건설 사업자가 집 줘놓고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외합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 쭉 여러분들이 봅니다. 별장 제외되고, 분리상 토지 제외되고, 건축물 어떤 건축물든 제외되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또 제외되고, 고우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제외합니다. 상가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합산이니까 어떻든 간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상가 부속 토지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제외되고, 고우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역시 또 여기 좀 잘렸지만 제외됩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과 토지가 있을 때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대상이 아니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토지 유형 뭐가 됩니까?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고일 분리잖아요. 사실상 토지니까 고일 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종부세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과세 대상을 한번 따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1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종부세 대상 이면은 O 아니면 이거 답까지 제가 체크해 버렸네. 자, 종부세 대상 이면은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종중이 소유하는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여러분,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 임야.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 되는데 토지용 어디에 해당돼요? 분리 종농 매산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니까 제외되고,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임야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데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인 임야는 분리대상 토지죠? 조일분리.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그대로보다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불확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 전부 다 아니죠? 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 2번 문제는 26개 때 문제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기준 현재 자, 종부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기업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서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요. 자, 여러분 차고용 토지면 얘 토지용이 뭡니까? 운전면허 건능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점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해드리고 그랬는데 떠오르는 에피소드 뭔가 없어요?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죠? 빈 땅을 필요한 업종들.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다 뭐합니까?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요? 80억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했죠? 그러니까 요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합니다. 1세대 1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자, 주택이 있는데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지분이 균등합니다. 자, 그럴 때 1세대 1주택이네요.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공시가격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냐? 10억이요. 자,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공유해요? 6억씩이요.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가세요. 개인별로. 6억 초과, 아이고 5억이지. 5억씩. 5억씩. 자,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납세무자 개인일 때는 개인별 합산하고 또 개인일 때는 주택부는 자, 개인별로 6억을 어떻게 해야 돼? 초과 보유합니다.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가 없습니다. 공장용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회원적 골프장 토지, 골프장 고락장 토지는 뭐예요? 고율분리, 분리상 토지니까 고율분리,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자,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것은 뭐 여러분이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토지가 나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죠.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에 해당돼요? 나대지 잡종지니까 뭐예요?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용 건축물의 속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면 이거 뭐가 됩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별도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은요.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 했으니까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고급택은 대상이 되고요. 식물원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토지용 어디에 해당돼요? 자, 요거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는 공실 필요한 업종이니까 뭐예요? 사업용 토지죠?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토지가 나면 반드시 항상 토지용을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도 되게 그냥 많네. 진짜 풀기 귀찮게. 자, 4번 문제 한번 풀긴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5번은 여러분이 풀어야겠다.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옳게 연결된 것은 그러는데, 자, 대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 임야는요. 토지가 나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 일반 임야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용에 해당돼요? 일반 임야가 분리예요? 아니지. 일반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일반 임야는 뭐예요?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중 소유 임야하고 공익목적 임야, 법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가 분리과세지. 일반 임야는 뭐예요? 종합합산.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회원적 골프장 토지는 토지용이 어느 용에 해당돼요? 금방 나왔는데 골프장 고불악장 토지는 고율분리자,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비율 동일한데 1세대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12억이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 변동하니까 6억씩 공유합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개인은 얼마 초과해야 돼? 6억 초과해야지.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부 공동 소유 1세택은 과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 돼요. 어느 용에 해당돼? 나대지 잡종지는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장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닙니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되죠. 예, 가정 어린이집 용주택, 기숙사면 사원용 주택, 등록 문화주택 이런 것들 고급주택 포함이고 민특법 중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은 예? 일단 요렇게 이제 나오면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지. 왜냐면 예? 민특법상의 민간 임대주택은 이제 최근의 주택들은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바로 반드시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왜냐면 이의신청 바로 제기감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무표죠, 여러분들. 예. 출제자의 의도를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으로 지금 깔아놓은 건데 세무표입니다.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옳게 연결된 거. 자, 기억, 리을, 시오 번역.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진짜로 풀어보세요. 토지용 구분하면서 6번 문제도 5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6번 문제도 최근에는 이제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요건을 물어볼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내놓으면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지만 조금 곤란해요. 지금은 어떻든 간에 2번이 하여튼 요건이 틀린 건데 어떻든 간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7번 문제 넘어갑니다. 7번 문제 넘어가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대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23회 때 문제인데요. 자, 별장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외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종농매사농입니다. 농지인데 토종 구분할 때 종농매사농이잖아요. 음성 꽃동네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이 농지 뭐죠? 분리죠? 분리상태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상업용 건축물, 공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이거 뭡니까? 토지용,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죠. 뭐에 해당돼요? 무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어느 용에 해당된다? 아이고 이거는 토지용 구분에서 상식인데 이거 어느 용에 해당됩니까? 종합. 무건축물에 부속 토지니까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토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시면 8번 문제도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9번 문제부터 잠시 쉬었다가요. 종합부동산세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